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성완종 전 회장의 폭로에 이어 이번에는 현 정권 실세가 포함된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이 성완종 리스트에 어떤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검찰은 어떤 입장인지 검찰에 나가 있는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법조팀 박소희입니다. 네, 박소희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했다고요? 예. 네. 어제 오후 3시 반쯤에 이제 성완종 회장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 일단 시신은 삼성병원으로 옮겨져서 네. 그곳에서 검시하는 절차가 이뤄졌는데요. 검찰이 이 과정에서 그의 바지 주머니에 든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시 과정에서 성 전 회장 바지에 있던 메모를 발견한 건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검찰이 공식 발표한 내용은 총 55자로 이루어져 있고 네. 몇 명의 사람의 이름과 금액으로 추정되는 숫자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다는 정도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명에서 6명 정도만 사람 이름 옆에 금액으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 중에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2006년 9월 26일 독일, 이병기, 이완구 이렇게 주요 친박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뭔가 충격적인 그런 메모 내용인데 이 메모에서 네, 그렇죠. 언급된 인사들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다들 아시다시피 메모에 나오는 인물들은 친박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네. 일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네. 악의적이고 흥당무계한 소설 같은 얘기다 라고 일단 일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도 고인이 살아있다면 되지라도 하겠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하며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또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네. 이 성문종 회장 같은 경우에 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부산시장 2억이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현재 부산시장은 서병수 전 의원입니다. 근데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전 부산시장을 역임을 했던 네. 호남시 의원
하남식 전 시장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허전 시장 같은 경우는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진 않아서 네. 부산 시장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도 자신이 그 성완종 회장과 그 한나라당의 성완종 회장이 있던 선진통일당과 한나라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직접 실무적인 것들을 조율을 하긴 했지만 네. 성 회장이 자신에게 금품을 건넬 만한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결같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진실을 가리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 음성 파일도 공개되고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서 금품 전달 정황을 적힌 메모가 발견됐는데 제일 궁금한 게 바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느냐 그 여부인데요. 검찰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중에 공식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메모가 수사의 단서로는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네. 사실 정황상 지금 성 전 회장이 쓴 것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측이 되지만 네. 실적 감정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감정과 여타 주변 인물들, 뭐 가족이나 이제 회사 임직원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네. 추가로 이제 문의를 하고 뭐 관련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출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일단 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오늘 검찰의 브리핑에서 이때는 메모 내용을 공개는 안 했었죠?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는요? 예, 공식적으로 지금 어쨌든 채널A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 네. 검찰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뭐 언론적으로 일단 아직은 이 메모 자체 진위 여부나 뭐 필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았고 네. 그 내용면에서도 사실 뭐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원론적으로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게 사실 단서가 있다고 해도 이 공소시효가 끝난다면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요. 네. 지금 뇌물죄 같은 경우는 기본 그 공소시효가 7년이긴 하지만 액수에 따라서 네. 최장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다른 그 인사들의 네. 기조가 그 법적 기준이 허용하는 그 10년이 가능한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네네.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검찰도 오늘 오전에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는 10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 예, 걸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네. 또 이제 경선 전후로 한 시점에 뭐 자금을 줬다 이런 증언이 네. 나오면서 혹시 불법 정치 자금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예, 그렇죠. 정치자금법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료가 된 상황이라서 사실 이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네. 법적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뭐 수사가 정말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들춰보는 단계에서 끝나고 말지는 명확하게 그때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은 예, 좀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은 어제 법원에 나오기로 돼 있었죠. 예, 당초 검찰에서 25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6일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어제 오전 10시 반에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 검찰에서도 많이 당혹스러워했던 것이 바로 전날 성 전 회장이 기자회견을 여러 자신의 억감을 호소를 했고 또 8일 밤늦은 시간까지도 변호인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9일 10시 반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1시간 전쯤에 변호인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얘기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충분히 성 전 회장이 자신의 어떤 주장들을 법정에 나와서 소명을 하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잠적 그리고 사망에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네, 성 전 회장은 그저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네. 거기서 눈물을 보이게 됐어요.
예, 그 성전 회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 도와주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을 굉장히 롤모델처럼 생각을 하고 따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망시키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과 또 본인의 결백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자, 검찰은 성전 회장을 구속한 다음에 성완종 비리에서 자원외교 비리 수사로 수사의 폭을 넓히겠다는 계산이었는데요. 뭐 그게 틀어지게 됐네요. 검찰은 앞으로 자원외교 비리 수사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사실 이 성완종 회장건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선 기업 1호였고요. 그리고 워낙 그 정책의 발이 넓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완종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그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성완종 회장의 사망으로 이제 사망하신 분에 관련된 내용들은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검찰에서 설명하기로 이 자원외교 비리라는 것 자체가 경남기업 한 곳에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경남기업 혹은 이제 성완종 회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부분들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어제 오늘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강조했던 말이 그 부패 수사는 검찰의 본령이다. 검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의지를 매우 거듭 강조를 하면서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검찰이 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자원외교 비리 수사 어떻게 해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소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에 나가 있는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저께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하는 단체가 모임을 갖고 전국적으로 모임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단체의 실체가 뭔지, 도대체 뭘 가지고 박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현장을 취재한 오마이뉴스 대구 경북 지역 기자 조정훈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저께 대구에서 어떤 단체가 이 행사를 연 건가요? 네, 한반도 세계평화포럼이라는 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는 지난 2013년 7월에 창립된 단체로 한반도 세계평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최근 만든 게 박근혜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추진본부라는 단체입니다. 네. 예, 아직 정식 단체로 결성된 것은 아니고요. 네네. 지난 8일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날 30여 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네. 즉석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오는 5월에 네. 정식 모임으로 출범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예비 모임 형식으로 가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저께 모임은 그런데 단체 이름부터 눈에 띄네요. 노벨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진 수상 추진 운동본부. 박근혜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추진 운동본부. 네, 그렇습니다. 이름도 참 긴데 이 단체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단체를 주도하는 사람은 정호선 전 국회의원인데요. 네. 예, 정 전 의원은 전남 나주 출신입니다. 네. 예, 이분은 특이하게도 경북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교수를 지냈는데요. 네. 지난 1996년에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으로 나주에서 당선돼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제3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광주시장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요. 네.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경북대학교에서 경대 카오스 아트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호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 생활, 뭐 정치적인 도전을 해왔던 분인데 좀 특이하네요. 이력 자체가. 조정우 네, 기자도 그렇습니다. 보면서 좀 특이하다고 느꼈죠? 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왜 그랬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본인은 그 동서화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교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예, 이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동서화합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받는 뭐 그런 추진 단체를 이끈다는 건데, 네, 이 단체에 참여한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대부분 정호선 대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호 부단장을 지냈던 고령박 씨 대종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네. 박우재 씨라는 사람이 있고요. 네. 또 정치인인데 아직 그 국회의원은 되지 못했고 대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한 손종익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사업가라고 밝힌 김민호 씨 등이 있는데요. 네네. 주로 대구와 부산 그리고 김해, 경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 특이한 것은 네. 부산에서 한 여자 스님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네. 자신을 동성 스님이라고 소개한 이 스님은 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영정을 모시고 매년 한 번씩 추모제를 지낸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올해는 이달 26일 날 추모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네. 예. 재미있는 일은 네. 이날 저도 이제 정호선 대표와 명함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네. 취재를 위해서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이날 오후에 보도 자료를 새로 냈더라고요. 아, 그 정전 의원이요? 예. 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네. 43명의 이름을 발표하고 이들이 모두 추진위원으로 입촉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아, 그러게요. 취재하려고 취재기자 명함을 받아가서 그렇게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재하러 갔다가 네. 진짜 엉뚱하게도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다시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건 사실 저는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오늘 처음 하셨어요? 아직 네. 전화할 시간도 없으셨겠네요. 그렇죠. 네.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기자의 그 명의를 도용해서 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진운동본부의 발기인 그 규모를 늘리는 이런 행태 참 말도 안 되는데, 뭐 이 단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팟짱 애청자분들은 참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뭐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많이 의아해하시고 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주장하고 있나요? 예, 본인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네.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네. 작년 3월에 독일 드레스덴에서 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연설을 통해서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 번영 그리고 네. 동질성 회복을 역설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 수상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통일 대박, 그리고 DMZ 평화공원 조성, 네. 또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네.
이를 실천하고 결단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면 그렇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때문이 아니고 네. 앞으로 한다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참 미래지향적인 분들인데요. 네. 아니 이 어떤 성과가 있어야 이런 노벨 평화상을 추진하고 하는 건데 이게 만약 뭐 국제적으로 만약에 외국에서 이런 단체 활동 이런 걸 안다면 참 어떻게 보면은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웃음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게요.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뭐 지금 남북관계 보면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참 요원해 보이거든요. 대북전단 살포 같은 것도 막지 않고 표현의 자유니까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러면서 서울 시내에 뿌려지는 그런 전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 전단 이런 거는 다 수사하려고 하고 참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볼 때 박 대통령이 단시간 내에 남북 관계를 뭐 어떻게 잘 풀어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참 미리부터 뭐 김칫국을 마신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는 민간 통제 구역에 네. 세계 평화 도시를 건설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통제 구역이 서울시 면적이 약 3배에 달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이 구역 안에 한국 전쟁 때 참가한 16개 나라를 포함한 67개국의 세계 평화 도시를 건설하고 네. 또 평화와 문화 그리고 교육,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주장은 중국이 최근 주도에 설립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있죠. 네네. 예, AIIB. 네. 예, 그렇죠.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하고 네. 또 아시아 개발은행, 즉 ADB 그리고 세계은행, 네. IBRD 이 세계은행에 자금을 끌어들여서 네. 인천공항에서 양양공항까지 고속도로와 KTX 철길을 건설하고 네. 또 6.25 때 도와준 보훈의 국가들에게 50여 년 동안 무상으로 토지를 분양하자 이렇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주장을 그리고, 하고 있네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까지 67개국의 상품을 생산하는 공단을 건설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북한의 값싸고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자원 또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한다면 경쟁력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 박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뭐 하여튼 계획한 게 다 되면 박 대통령이 네.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렇죠. 이렇게 뭐가 되면 된다.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지금 많이 단절이 돼 있고 냉각 상태인데 이런 거를 좀 풀어나가는 남북 관계를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놓는 게 그게 선행이 돼야 이 분들이 주장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예,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그냥 막연히 박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된다. 결단하면은 이런 일은 자기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 등에서 네. 돈을 빌려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지부를 민통선에 유치를 하자.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더라도 노벨 네.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단체가 어떻게 활동할지 참 궁금한데요. 이 박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추진에 대한 지역 여론 좀 어떻습니까?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구 지역에서도 좀 생뚱맞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조차도요? 네,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역시 좋은 일이겠죠. 네. 그렇지만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좀 의아하다는 반응인데요. 네. 제가 그 취재를 하고 나오면서 만난 한 대학생은 네.
노벨 평화상이 무슨 장난감이냐. 왜 대구에서 쓸데없는 일을 벌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네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 또 다른 한 시민은 네. 대구가 아무리 보수적인 도시라고 하지만 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놀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근데 이 단체가 전국적으로 모임을 확대하겠다고 했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전국적으로 단체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 네. 시도 지부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각 시, 군, 구 이쪽에도 지부를 결성하는 등 대대적인 결성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네.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 그 각 지역별 위원장을 초대받기로 하고 네. 여러 단체의 초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인 로고도 제작을 하고 네. 자기들만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아마 5월 중순쯤에 네.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적인 어떤 단체로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하겠다 이런 네, 얘기인데 조 기자가 볼 때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마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날 모인 사람들이 한 네. 30여 명 정도 됐는데요. 네. 아마 이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게요. 과연 이 사람들의 주장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팟짱 애청자분들도 들으면서 정말 박 대통령이 뭘 했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겠냐. 네. 지금 하는 행태, 이거 지금 남북 간의 상황으로 볼 때 절대 쉽지 않은 일, 아니면 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까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죠. 대구 경북 지역은 아무래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 기자는 취재를 다니면서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지역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이나 비판도 좀 있는지 아니면은 지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지 어떻습니까? 예, 여전히 지지하는 목소리가 큰 편입니다. 아마 네. 이쪽에서는 거의 한 6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지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다른 지역에서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강하고요. 네. 이게 곧 대구 경북의 의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리다. 유행하는 의리. 의리. 예. 박 예, 대통령에 그렇죠. 대한 의리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도 뭐 하지만 네. 예. 하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 좀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소통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반응이 제일 많이 있고요. 네. 세월호 문제나 그리고 대통령 측근 문제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 대통령과 대구 경북은 애증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증의 관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서로 정말 좋아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계속 지지하지만 네. 아쉬운 점도 있다 이런 건데. 네, 그렇죠. 그 대구 시장 권영진 시장이죠? 네. 네, 권영진 시장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와는 달리 네.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 네. 그동안 대구 시장들이 대부분 행정가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인이 시장이 되었고 또 권 시장이 열심히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이 여론에 많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을 봤을 때 예. 문제 해결은 안 되더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뭐 권 시장이나 박 대통령을 볼 때 좀 비교되는 면이 있어서 박 대통령의 불통하는 모습 이런 게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같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정권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대통령과 시장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 대구 지역의 뭐 야권이나 시민단체 쪽은 좀 어떻습니까? 예, 대구 지역에서도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네. 광역의원이 한 명이 생겼고요. 대구에서는. 아, 그래요? 경북에서는 2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비례대표이긴 하지만요. 네. 예, 그리고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도약을 했습니다. 거의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좀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대구 경북의 그렇죠. 분위기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번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야당도 국회의원이 한 명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영남 5개 시도당이 모여서 네. 선거법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네. 너무 한쪽이 싹쓸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네. 그럼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 총선에서 뭔가 지역주의를 깰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성과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네. 전남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왔듯이 네. 대구에서도 야당 국회의원이 곧 나올 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예, 계속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훈 오마이뉴스 대구 경북 지역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